안녕하세요. 권유왕TV의 권유왕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비가 오다가 또 오늘은 비는 좀 이렇게 멈춘 것 같은데 날씨가 흐리고 아주 후덥지근합니다.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은 불쾌 지수가 많이 올라가죠. 혈압이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김건희 여사님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카톡 문자를 주고받은 거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언론기관이나 SNS에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의 그 관계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친구라든지 또는 뭐 가까운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전화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냥 용건을 그 카톡이나 그 문자 메시지, SNS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주로. 저도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냈는데 친구라든가 그 받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왜 씹어먹냐 이렇게 이제 그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문자를 씹어먹고 답변도 안 하냐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문자를 보내는데 씹어먹는다, 답변을 안 했다, 본체 만취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게 스마트폰이 많이 이게 보급되고 발전되면서 요즘에 대개의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카톡 또 뭐 이 SNS 이쪽으로다가 많이 문자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더더구나 더 하지요. 근데 이 내용인즉 지난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날,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죠. 4월 10일 날 22대 총선 때 그 전에 여러분들 야당에서 그 김건희 여사 그 파우치백 그 백 가지고 그거를 뭐 받았느니 뭐 거기에다 로비를 당했느니 뭐했니 이렇게 하면서 마구 그 좌파 언론과 야당에서 막 씹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준자했습니다. 뭐 특검 얘기 나오고 뭐 이재명 뭐 조사하고 유동규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게 수그러들었는데 그쪽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택한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그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언론기관에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중에서 김경률 그 비상대책위원이 마리 앙뚜아 같다.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혁명 때 그 사형당한 왕비에 대한 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그걸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겁도 없이 아무리 자유국가고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 자기 당에 자기가 운동권 좌파에 있었던 데가 다시 한동훈의
그 선택으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왔으면 거기에 좀 달라야 되는데, 말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 얘기해 가지고 우리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 대개 그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김경률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그런 사람을 끌어 들어왔냐?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에다가 뭐 뭘 그 기여를 했냐? 뭐 당비를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총선 때 거기에 영향이 정말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쪽에, 그러니까 1월 20일 정도 그쪽에 김건희 여사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한테 누가 되고 당에 누가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밤잠을 못 자고 고민도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대통령 당선됐는데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가 경영을 하려면 여당이 과반수 이상은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향이 될지 모르니까 아주 고민을 한 거죠.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사과를 해야 도움이 되는 건가, 사과를 안 해야 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가. 왜 그러냐면 대통령 선거 때 도이치모터스의 관계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쓰고 싶고 그러니까 그쪽에 사과를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근데 그때 사과를 했기 때문에 표가 덜 나왔다, 대통령 선거 때. 물론 당선은 됐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그 또 이 정치 논객들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은 참 이거 정치적으로는 경험도 없는 데다가 아주 막 그냥 흔들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과를 그 파우치백 받은 거, 그것을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물론 그 내용은 여러분들 귀가 못시베기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그 좌파 목사, 제가 볼 때는 목사가 아니라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대통령 부인을 그냥 안 만난다는 거, 만나고 그냥 그 학교 계속 졸라가지고 무슨 아버지 팔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주오는 데 따라서 가방을 가져가고 그 파우치백 300만 원짜리인가요? 가져가고 또 거기다 그 녹화할 수 있는 시계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걸 녹화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이 나라를 자기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좀 그 국가의 그 정치적으로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그쪽에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비상대책위원장님, 그 파우치백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하면 언제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깍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답변을 안 해, 한동훈이가. 뭐 전자의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김건희 여사하고 뭐 300여 회를 갖다가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언론에 그 당시 나와서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에 들어가더니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야말로 씹어먹고 답변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보내고 만 게 아니고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5번이나 답변이 없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비상대책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려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운 것도 하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해서 저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씹어먹고 지금까지도 답변이 거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대통령이 저기 총선 선거 끝나고 나서는 그 측근들 비상대책위원장이나 한동훈 비상대책 그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참패를 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거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화살을 그쪽으로 돌렸잖아요. 사실은 이 지금 현재 그 카톡이 그 보낸 거 김건희 여사가 보내는 거가 된 게 몰랐을 적에는 일정 부분 용산에도 그런 거를 말을 듣게 됐구나. 근데 그 이후에 이 카톡에 나온 얘기를 지금 듣고 그러고는 이거는 어느 보로 보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잘못한 거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총선 선거를 치르는 실질적인 당 대표 아닙니까? 그 대표로 있으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아주 묘하고 미묘하고 이렇게 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많은 정치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뭐 5선 6선 국회의원 사람들 많잖아요. 또 국회 저 정치 은퇴하고 나와 있는 고문단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비공개 논의를 해야죠. 비밀로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김건희 측근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왜 거기 그 대통령 부인께서 보낸 카톡에 대해서는 왜 거기 답변을 안 했냐. 그러니까 뒤늦게는 왜 또 그쪽에다가 뭐 책임론을 갖다가 미루고 슬쩍 빠지려고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원들께 국민은 나중이라도 당원들께는 당대표 나왔으니까 소사히 아주 자세히 세세하게 거기에 대한 변명이었든지 해명이었든지 했던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그 큰 그 선거를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이 맡아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치러서 참패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있어도 있으나 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거대 민주당 192석이나 되는 민주당 그 야당들이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심지어는 검사 4명을 갖다가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 검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주 화가 났어요. 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날 거니까 우리 조사하고 수사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앞만 보고 가겠다. 그냥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검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검사들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대판 싸움이 붙게 됐습니다. 참 우리나라 역사상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희한한 일이.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경원 의원, 전 원내대표도 했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5선 의원이죠. 인천 출신이죠. 그리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4사람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이 문제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뭐 해가지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산과 물이
우리나라 저기에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풍수지리상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남북이 대체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북한에 그냥 어 북한을 그냥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을 그다 그냥 아주 그냥 다 멸해야 된다. 북한을 철저히 원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남북이 갈라졌고 또 전라도 경상도가 또 정치적으로 또 많이 투표하는 거 보면 갈라져 있고 또 여야가 갈라져 있고 또 여는 또 여 중에 또 무슨 친윤이니 비윤이니 뭐 한반이 뭐 누구니 그렇게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데 말이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전부 갈라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대통령이 당을 타고 나서 그 당에 당선이 되면요. 대통령은 1번 당원입니다. 1번 당원이에요. 그리고 그 정당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의 방패의 매개가 돼서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치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을 적에 계속 연이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또 지방선거도 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끔씩 보면 용산 대통령실 갔다 물고 흔들고 끌고 그냥 이렇게 행정비를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정치 촌자들입니다. 촌자. 당선이 안 된 그 민주당 보세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많은 문제점을 낳았어도 문재인 대통령 물고 뜯고 흐르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을 자당에 있는 사람들이 물고 뜯고 흔들고 이게 정치가 이게 선진화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당을 제대로 끌고 가는 겁니까? 이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용산 대통령식을 흔들고 물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에 참패가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럭저럭 해도 그래도 100여만 표 이상이 완전히 사장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패한 거예요. 그쪽에 용산 대통령을 흔들지 않고 뭐 마리아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과 잘 조화를 맞춰가지고 했다면 아마 과반수 이상은 당선됐을 겁니다. 많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정치 쪽에 발 담근 지는 5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개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되는지 그런 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남만치 이 나라 경제 돌아가는데도 제가 일조를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남만치 제가 관심 가지고 지원도 후원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요, 지난번 선거 때는 좌파나 또는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탁한 거는 실수였습니다. 그건 그때 당시도 제가 전에 방송도 했습니다만 그건 실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민의힘을 지켜온 사람들이 딸딸 뭉쳐서 100% 아주 100%가 딱 뭉쳐졌을 적에 그랬을 적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흡수력이 있어서 끌려드는 겁니다. 중도가 뭐 야당이라든가 좌파에 있는 사람은 가서 고살 지내고 제살 지내고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펴두르는 건요 거의 1%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걸 그 이론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무조건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 수십 년을 당비를 내오면서 그저 잘되나 못되나 그냥 가슴 조이면서 당이 잘 되길 바라고 당이 잘해서 그다음에 이 나라가 발전되고 대통령이 계속 집권하고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당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가슴 아픈 그런 그 일을 겪었잖아요. 지금 뭐 탄핵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을 흔들고 무슨 사과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때 있었던 울분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딸딸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패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패했으면 그 당시에 사실상 말들 개업 잘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니 300만 원짜리 파우치 때문에 그 작전하는 사람들 아주 계획적 작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김건희 여사가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그 논란이 그렇게 하고 할 게 아니라 상대편 당에 있던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 그분의 온 문제 그 브로치 문제 그리고 인도에 대통령 전용기 타 끌고 갔다가 온 거 이런 문제 가지고 되받아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멍청한 국민의힘에 있는 이 선량한 이 사람네들은요 너무 온실에서만 자랐는지 그렇게 그걸 얼마든지 건이 많이 있는데도 한 번도 공격을 못해요. 공격을 못해. 그냥 내부에서만 용산 대통령실을 흔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 경험이 없고 경륜이 없는 사람들의 소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한동훈 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김건희 여사님의 그 카톡 문자를 보고도 거기에 답변을 안 한 이유는 뭐냐 이게. 나중에 실패하면 거기다 떠넘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보고는요. 아직도 애숭이들 같다. 정치학에는 한참 더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공부한 거 가지고요. 무슨 건파사들 많이 치고 미국의 뭐 MIT 공대니 뭐 하버드 그 뭐 대학이니 뭐 대학원이니 그런 데들 많이 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노인들 중에도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뒤로 이선으로 물러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 실력으로 따지면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무슨 머리가 좋았다 뭐 공부 잘했다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간다는 얘기 있어요. 아는 길도 물어봐서 간다는 옛말이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적에 우리나라 공업국으로 이제 공업으로 갈 적에 이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냥 그 당시 새마을 사업으로다가 그저 산이고 바다고 개발을 해가지고 농토 만들어가지고 그냥 배나 골리지 말자. 그냥 그 당시 그 보릿고개라 해가지고 봄만 되면 쌀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그냥 먹기가 어렵고 굶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만 줬던 거 아니에요. 그쪽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유수한 경제학자들을 불러서 자문도 받고 심지어는 일본에 있는 경제 전문가 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자문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는 길도 물어봐 한다. 물어보고 간다.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간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 그런 옛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많은 걸 미스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이고 한동훈 전 장관의 부인이 그 영분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올 적에 거기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사과하면 되느냐, 어떻게 언제쯤 하면 되느냐, 거기에 답변해 달라고 SNS를 보냈는데 거기 답변 안 하고 딱 씹어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잘했다. 내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할게 그게 본인들 생각인지 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항상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또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사람은 어른은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아이들은 어른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람은 항상 반성과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지 머리는 폼으로 달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카톡의 문자 메시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말 실수를 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머리로 되는 사람이 실수가 있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뭐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답변을 하자니 곤란하다 그렇게 한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지 그 문제는 본인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자문을 받아서 자문에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해주고 많은 걸 참고를 해서 그래서 판단해서 대통령과 의논해서 그래서 결정해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그지 그냥 그 당 대표로 격으로 비상대책으로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 그런 문제를 갖다가 논의하고자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딱 씹어먹고 멀리 쳤겠다. 그건 어느 후보로나 잘했다고 판단하고 잘했다고 평가 듣기는 어렵지요. 그건 그렇지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가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당원들도 난리가 났고 또 우리 국민들도 난리가 났어요. 야, 김건희 여사님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는 당원들이 80%가 가담하고 20%는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잘 심사숙고해서 자기하고 가깝다 해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거대 야당 속에 여소야대가 되어 있는 국민의힘이 잘 정말 정치적으로 안정들을 끌고 나가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끌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당대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번 당대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들하고 광역의원들, 기초의원들 뽑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총선과 다르지 않는 전국적인 그 선거 기간 아니에요. 이쪽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젠 전에같이 그저 머리만 좋다고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을 당대표를 뽑아놓고 좀 보자. 이거는 아주 하수입니다. 하수.
아주 경륜이 있고 경험 많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당대표도 당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당대표 선거입니다. 당이 안정적으로 있고 당이 당 국회의원들이 그저 숫자가 많고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고 이렇게 할 때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는 여소야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당대표 선거는 매우 중요한 거다. 정말 당원들이 기분 좋고 이 나라가 경제가 발전되고 이번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안보가 안정적으로 잘 구축되고 외교가 잘 되고 하는 앞서가는 발전되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대통령 가족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같이 그냥 정치로 휘말려 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카톡 그 문자 메시지를 5번이나 진심 어린 글로 썼는데도 답변이 없었다. 지금까지도 없었다. 그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볼 것 없이 문제가 되죠. 그래놓고는 그거 다 감춰놓고 그래놓고 김경률을 시켜서 황은경이 시켜서 그냥 용산 대통령실이나 씻고 뭐 임기도 무슨 대통령 임기도 단축된다, 뭐 탈핵도 해야 된다,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별 얘기가 그때 총선 때 많이 나왔잖아요. 내가 이번 선거는 정말 참패가 없구나, 망하겠구나. 내가 전에 여당이 그 선거 치를 적에 보면요, 나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냥 정책적으로 많이 그냥 개발해서 내놔서 국민들이 그냥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그냥 매도돼서 그냥 거기에 끌려들어가고 그냥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일당이 되면 참 우리가 사는 생활이 달라지겠다, 이 나라 경제가 달라지겠다, 뭐가 달라지겠다, 이렇게 해서 표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나온 거는 전 별로 기억이 없어요. 별로 기억 없어요. 뭐 경기도 경기 북도 남도 이렇게 북도를 만든다는 얘기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김포를 갖다가 서울 시를 만든다 이렇게 하고, 그 외에도 저 구리 이런 데 몇 군데 일산 파주 그래도 이거 있었습니다만, 난 지금은 또 시지부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정책적을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그리고 여성을 위한 정책적, 어린이를 위한 정책적, 노인을 위한 정책적, 경제를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적, 그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요소를 갖다가 잘 다듬어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을 끌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출이고 그리고 안보고 외교고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 4월 10일 22대 총선 때 나 정치적으로 특별하게 나온 거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서로들 그냥 물고 뜯고 흘고 하다가 선거 지나가지고 끝나가지고 폭망했다. 나 정치적을 난 책임을 지고 난 사퇴하겠습니다. 나가버려요. 사퇴를 하기 전에 수습을 하든지, 사퇴했으면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가가지고 좀 공부를 더 하고 자숙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하고서 다시 또 재기를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때 사퇴 연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당대표 나온다. 이거는요 정치 그 도의상 정치 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초짜는 다르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그거 봐라 그거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이 나라 지금 현재 경제가 흑자로 돌아가고요. 또 문통이 그 국가 채무진거 그거 많이 좀 줄이지 않습니까? 뭐 어제 저기 보도 보니까 문통이 국가 채무를 갖다 수치를 조작을 해서 뭐 조작을 했다 뭐 그래서 뭐 거기도 또 조사를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뭐 조작을 했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정신은요 아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됩니다. 국가의 대통령은요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작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거기에 그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자기 당의 이득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는 자격 아주 부족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미달. 하여튼 오늘 토요일인데요. 뭐 비도 질금질금 되기도 하고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불쾌지수 올라가는 시점에 혈압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건강도 잘 살피시고 주말을 보람있게 영양가치 있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